안녕하세요. 드라마 영화를 풀어내는 폭시네마입니다. 널 이리 만든 자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너도 날 좀 도와다오. 세상이 기울고 귀를 찢는 소음과 함께 현실이 돌아왔다. 공포, 절망, 여리는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발끝이 허공에 닿았다. 몸이 붕 떴다. 그리고 어쩐지 익숙한 기시감.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절벽 가장자리로 달려왔다. 여리야! 강철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울렸다. 중력도 시간도 멈춘 듯한 고요한 찰나.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그대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물결처럼 퍼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팔을 뻗은 채 하늘을 가르며 여리를 향해 낙하했다. 그제서야 바람이 몰아쳤다. 팔척기가 깨어났다. 윤갑의 혼은 이미 없다. 바람이 두 사람의 몸을 감쌌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경기석의 푸른 빛이 점점 멀어져 갔다. 경기석은 손바닥 위에서 미끄러졌다. 깨어난 건 축축하고 냉기 어린 땅 위였다. 순간 세상이 느리게 흘렀다. 여리의 숨이 턱 막히는 찰나 경기석은 푸른 빛을 흩뿌리며 허공을 가르더니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 돌을 붙잡으려는 무의식의 몸짓. 강철이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졌어. 넌 살아있어. 공기는 눅눅했고 어둠은 숨을 막을 듯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여리는 눈을 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속에는 떨림이 스며 있었다. 빛 한 점 없는 세계 속 그녀의 호흡은 가늘고 미약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가슴 언저리가 저릿했고 온몸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팔. 그 말과는 달리 그들의 발 아래엔 윤갑의 몸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손끝. 강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옷자락은 누군가에게 찢긴 듯 너덜거렸고 피부엔 검붉은 문양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피는 이미 말라 있었다. 그의 눈동자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숨은 있었지만 그것은 생명이라기보다 습관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여리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낙상이 아니었다. 절벽 아래에서 무언가가 깨어난 것이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윤갑의 뺨을 어루만졌다. 따뜻하지 않았다. 온기가 없었다. 눈을 감고 있는 윤갑의 얼굴에선 생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고 그 눈을 뜨면 그 속에 누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건 윤갑이 아니야. 강철은 눈을 뜬 순간 주변이 얼어붙을 듯한 냉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다. 몸이 침대에 눕혀져 있었다. 그에게 익숙한 궁의 차가운 돌바닥은 그가 처음 궁에 발을 들였을 때의 기억을 떠오르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른 냉랭한 분위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강철은 천천히 일어나 눈을 부릅뜨며 주변을 살폈다. 여리는 눈앞에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그 눈빛 속에 담긴 고통과 갈망이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의 몸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강철은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여리가 그에게 원하던 것, 다시 말해 윤갑의 영혼을 되돌리려는 그 갈망을 그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건 윤갑의 몸뿐, 그리고 그것조차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때 강철의 시선이 윤갑의 몸으로 향했다. 그가 구해낸 윤갑은 지금도 그의 눈앞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 몸에는 이제 아무런 기운도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 한 번 쉬지 않는 듯했다. 이미 피가 마르고 몸이 서서히 차가워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영혼만 빠져나간 그런 상태로. 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고통에 휘말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끝을 만졌다. 차갑고 굳어 있었다. 마치 그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여리는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윤갑, 너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두고 가는 거야? 강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그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윤갑의 혼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의 몸 안에는 그 혼이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궁은 점차 이상해져 갔다. 그곳의 공기는 점점 더 음침하고 음습한 기운이 가득했다. 여리는 윤갑의 혼을 찾기 위한 길을 계속해서 헤매었다. 그와 함께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지켜보았던 윤갑의 모습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궁 안에서는 점점 더 많은 불길한 기운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여리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깊은 우물로 발을 들여놓았다. 여리야, 나야. 윤갑이야, 살려줘.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우물 속에서 떠오르는 윤갑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윤갑이 아니었다. 윤갑을 가장한 수살기가 그녀를 끌어당기며 미소를 지었다. 으악! 여리는 한순간 우물 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다. 그러나 그때 강철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냈다. 그는 수살기를 밀어내며 피를 흘리며 봉인을 그리기 시작했다. 수살기는 다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잠잠해졌고 여리는 겨우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철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강철, 왜 윤갑을 삼켰어? 여리는 그에게 물었다. 강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저 윤갑의 몸을 빌린 이무기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리를 보호하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여리는 왕을 만났다. 그의 눈빛은 묘한 기운을 띠고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피냄새가 감돌았다. 그가 쥐고 있던 안경에는 무엇인가 이상한 기운이 퍼져 있었다. 그 안경 속에 박혀있는 경기석. 그것은 여리의 할머니가 평생을 지키던 봉인의 핵이었다. 그 돌 왜 왕께서 갖고 계시죠? 여리는 궁금해졌다. 왕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내 할미가 내게 맡긴 것이다. 봉인은 이제 너의 몫이다. 여리는 경기석을 바라보며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경기석이 왜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가 왜 이토록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때 궁의 벽이 낮게 진동하며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다. 강철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불렀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윤갑의 몸을 빌려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불 속으로 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철은 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 아님을, 윤갑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때 왕의 측근이 그를 찾아왔다. 강철, 아니 윤갑, 넌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었느냐? 그 말과 함께 강철의 눈동자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팔척귀의 잔재가 그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여리는 결코 믿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살기를 불러냈다. 윤갑은 어디 있어? 수살기는 여리에게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혼은 이미 팔척귀에게 먹혔다. 그 순간 원자의 몸에서 팔척귀의 존재가 깨어났다. 그 존재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여리는 그 앞에서 강철을 바라보았다. 팔척귀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무녀의 피 드디어 다시 맛보는군. 강철은 그 앞을 막아섰다. 그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팔척귀에게 달려들었지만 팔척귀는 그를 가볍게 제압했다. 팔척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안에도 그 혼이 있구나. 너도 이미 나의 일부다. 여리는 경기석을 하늘 높이 던졌다. 윤갑, 넌 누구보다 강했어. 돌아와, 지금이야. 그 외침에 응답이라도 하듯 윤갑의 영혼이 한 줄기 빛으로 피어났다. 그리고 그 빛은 팔척귀의 중심을 향해 비쳤다. 엔딩.
윤갑은 없다. 하지만 그의 혼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강철의 몸속에서 윤갑의 영혼이 깨어났고 여리는 그의 기억을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팔척귀는 사라지지 않았고 궁은 여전히 어둡고 불길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다음은 누구의 혼이 사라질까? 마지막 봉인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 와, 진짜 소름 돋았죠? 팔척귀가 너무 궁금해요. 다음 화에도 반전이 가득하니까 놓치지 마세요.